1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으면 원래는 주택수가 2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도 종부세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1주택으로 해주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시적 2주택 관련해서 양도세, 비과세 조정에서 조정의 경우에 1년에서 2년으로 좀 늘려줬죠. 자, 취득세 종전이 조정이고 신규가 조정이라 하더라도 1년이 아니라 이제 2년으로 늘리는 거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죠. 저도 이렇게 빨리 입법 예고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 말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부세에 있어서도 일시적 2주택 좀 뭔가 모양새가 갖추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뭐만 한가 더 되면은 완벽해지는 거죠. 대출이죠. 현재 대출은 6개월 안에 기존 종주택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종부세 일시적 2주택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개정안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현재 방송을 찍고 있는 6월 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이 현재 순간에는 뭔가 개정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게 한 최소 3분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7, 8, 9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경제 2022년 6월 6일 현충일이죠. 이날 나온 기사네요. 종부세 주택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은 빼고 과표만 합산, 농가주택도 동일하게 하는 거 검토하겠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으면 종부세 기본공제 11억, 그리고 연령, 그리고 보유, 추가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되는 거죠. 볼게요.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상속주택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 자,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서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건데, 저가의 농가주택이나 문화재 주택도 동시에 빼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정부는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녀가 1주택이에요. 그리고 부모도 1주택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이 이제 개시가 되잖아요. 그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 상속주택이 요 자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겨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그에 따라서 주택이 이렇게 넘어와서 내 명의로 가져왔다 해서 다주택자가 됐는데 그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고 그럼 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지금 그런 거죠.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이 아닌 11억으로 적용하고, 연령 보유공제 최대 80%, 이게 이제 추가세액 공제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에서 3.0, 그리고 2주택자 이상자 중과세율은 1.에서 6%, 약 절반 수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행 종부세법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 과세하는 거. 저는 이게 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거든요. 종부세법 세율.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일반, 그러니까 이제 조정 2주택이거나 또는 3주택, 이때 3주택은 지역 불문하고 3주택입니다. 그래서 비조정 3주택이어도 중과세율을 맞아요. 그래서 2021년 이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두 개로 딱 갈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지역 2주택이거나 지역 상관없이 3주택이면은 1.2에서 6%, 거의 2배지 않습니까? 2배. 일반 세율보다 더 2배 정도 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세율이 이렇게 2배가 됐다고 해서 뭐 세부담도 2배냐 단순하게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막 드라마틱하게 막 꺾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였었죠. 주택수가 많으니까 투기 수요지 않냐라고 이제 한 건데, 물론 일부 그럴 수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3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랑
지방이 10억짜리 세치를 가지고 있어서 똑같이 합이 30억인데 뭐 단순히 그 3주택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좀 이렇게 좀 과도한 세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그랬었잖아요. 이거는 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한 말입니다. 3월달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 수준으로 돌리겠다 했는데 그 현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아니다. 2021년이 아니라 이제 2020년까지 환원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돼가고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보는 현행세법 체계가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런 1세대 1주택자를 하더라도 상속주택을 받아서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5억짜리 상당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세대 1주택자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자,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모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씨는 올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43만 원 내는데,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죠? 두 가지가 궁금하지 않아요? 자, 공시가 15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10년 보유하고 나이가 고령자 혜택 받을 수 있는 60세라면 어떻게 43만 원이 나올까? 그게 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셀리모니라는 건 도대체 뭘까?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좀 요거를 가져왔어요. 저는 요거를 좀 현재 쓰고 있고요. 이제 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출처를 밝히고 가져왔는데, 제가 좀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여기서 또 막 버벅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화면에 가서 세금 계산기에 가가지고요, 재산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고 써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산세 종부세 보면은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가 있고 부부 공동 명의가 있고 부부 외 공동 명의, 그러니까 이제 제3자하고 하는 공동 명의, 그리고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수가 많은 경우 임대주택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잘 구분되어 있어요. 자, 우리 기사에서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였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60세. 그리고 공시가격이 15억. 그리고 보유기간 10년. 그런데 이게 2021년 공시가격하고 2022년 공시가격 다 넣게 돼 있거든요. 실제 여기 이제 도움말을 해보면은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게 땡겨지게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물건, 자가주택 혹은 뭐 임대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 그냥 주소만 넣으면 자동으로 땡겨오니까 그 기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2년은 15억 기사에 나온 대로 했고요. 2021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2021년을 대략 한 11% 정도 상승률로 해서 13억 5천으로 집어넣었어요. 서울이 좀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라면은 2021년 공시가격 적용하기로 했었잖아요. 지난 3월달 발표한 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억이지만 2021년 공시가격 13억 5천을 집어넣어 버려요. 자, 그리고 단독명이니까 얼마를 빼주는 거죠? 11억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표 나오고 세율해가지고 쭉 하고, 고령자 세액공제 60세 이상, 그리고 장기 보유 세액공제 10년 이상 보유 해가지고 한도를 80%까지 해가지고 요 부분을 빼줍니다. 산출세액이 90만 원인데 54만 원 나왔으니까 꽤 많이 나오네요. 60% 나왔네요. 그러면 종부세가 딱 36만 원 나와요. 그리고 농특세까지 합치면은 납부할 세액 43만 원 정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43만 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신 주소, 여기는 지금 주소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만 알고 공시가격 알면은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간단히 그냥 끝나게 되는 되게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도 좀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수강생들한테 피드백 줄 때. 물론 최종 검증은 이 계산기로 하긴 해요. 손으로 두드려야 되니까, 손맛이 또 필요하니까. 자, 그런데 일단 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좀 적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자, 사례를 보면 어떤 사례예요? 공시가는 15억, 그리고 10년 보유, 그리고 연령은 60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시가 15억이고 요거는 이제 조정 지역이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하면은 종부세가 대략 4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 거죠. 1주택이니까. 1주택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주택이 하나 더 늘어나 버려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사망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 소재 1,000만 원짜리 상당의 농가주택 한 채를 받아버리면은 종부세가 575만 원으로 불어난다는 거죠. 도대체 그건 왜 그럴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겁니다. 요거. 물론 여기 조정 2주택은 아닌데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추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이거 그럼 또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주택수가 늘어나 버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0년 보유 가지고 있는 장기 세액 공제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 이 부분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 버려요. 1주택만 해당돼요. 1주택만. 그렇죠. 자, 그럼 이것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미리 셀레몬으로 다 해놔봤어요. 자, 어디로 가야 돼요? 1세대 2주택 이상 임대주택 포함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주택은 아까 15억짜리 2번 주택은 1,000만 원짜리 2021년 공시가격은 제가 임의로 넣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15억짜리는 조정지역이고 60에서 85 이하로 제가 했고요. 거주주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2번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60에서 85 이하로 했고 미등록 임대주택이라고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2021년을 더해야 돼요. 2022년이 15억 천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2020년 거죠. 왜? 주택수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2021년 공시가격 적용한다고 나왔었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 3월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은 아까는 13억 5천으로 해가지고 조금 낮아졌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주택수가 두 개니까 15억 천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15억 천.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뼈 아픈 게. 공제액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기 때문에 11억이 아니라 기본공제 6억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정시작가액 비율 100% 적용해가지고 쭉 해보면요. 세금이 574만원 정도 나와요. 574만원. 여기 이제 농특세까지 하면은 689만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수 종부세만 놓고 보면은 575만원. 그래서 아까 574만 9천원인가 나왔었잖아요. 비싸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가 여기 2번 주택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1주택자인데 내가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공시가격을 여러 가지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뭐 1억짜리, 2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그때 보유세가 얼마나 늘어났지. 그리고 내가 적어도 뭐 3, 4년 가지고 있으면은 곱하기 3, 곱하기 4 해가지고 내가 총 부담해야 되는 보유세를 한번 계산을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보유세는. 그 부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A씨의 신분이 1세대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전환이 돼버리니까 공시가 1천만 원의 작은 주택 하나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무려 13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본질을 흐리는 말들이 가끔 나와요. 575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본질은 뭐냐면 내가 왜 43만 원을 냈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가 늘어나가지고 13배가 늘어나냐 이거인 거죠. 그냥 이 575만 원 요 정도도 못 내냐 이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새 정부에서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아예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죠. 지금 상속 개시일로부터는 2년 수도권 특별자치시 또는 3년 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가지고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을 해가지고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방식하고 아예 그냥 다른 거죠.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 일시적 주택 비과세 있죠. 그 경우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빼버리거든요. 그거랑 같은 건데 또 말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좀 너무 격가지로 가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다 연계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있잖아요, 비과세. 우리는 지금 종부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양도세에 대해서 어떤 게 좀 생각이 나냐면은 케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으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주택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상속을 먼저 받고 일반을 나중에 취득을 하면 이 경우에는 부득이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상속주택 뻔히 있는데 알면서 일반 주택을 사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주택 그냥 주택수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잘 주시면 돼요. 순서를. 그래서 항상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놓쳐버리면은 완전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라 종부세 역시 요런 모양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죠. 요 1번 케이스 모양으로. 아마 종부세도 아래 케이스는 주택수 카운트가 되는 방식, 계속 되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건가? 뭐가 이렇게 막 오나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더라도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요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양도세와 같이 양도세도 국세잖아요. 소득세법. 그래서 모양을 좀 같이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비슷한 관점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거죠. 얘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구나. 잠깐만요. 숨겨버리면 되지 뭐. 자, 미안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의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건데, 현행 양도세 역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이하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반 주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사면 이 경우에는 좀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내가 또 농어촌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 사면 또 이거 안 돼요. 특례가. 그래서 되게 순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농어촌 주택은 그냥 시골에 있는 거라고 다 되는 거 아니고 요건 등이 다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문화재 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수 산정을 빼준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상속을 받았어요.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귀양 귀농을 하려고. 그리고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케이스, 부득이한 케이스, 일시적 2주택이라는 말에 정답이 다 있잖아요. 일시적,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받은 거, 그런 경우에는 좀 예외를 두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알겠는데 언제 되냐? 3분기 중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인데,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9월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특히 올해 종부세부터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때 가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종부세 부과가 12월 달에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완료가 다 돼야 돼요. 물론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인데 이미 지났는데, 여기서 이제 별다른 액션이 없으면 6월 1일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좀 보유세가 부과되기 전에 뭔가 작업이 들어가면 좀 이렇게 반영이 돼서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산정 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뭐 2년, 3년 이렇게 한시적이 아니라 아예 빼버리겠다. 다만 구체적 요건, 대상주택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좀 분위기 보는 것도 물론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여당 원내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추진할 중점 법안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관련 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거다. 그렇죠. 아무래도 국회 다수당이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야가 협의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절산세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된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들 있죠.
저는 일시적 2주택은 아니고요. 3주택 이상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나마 이제 하나 조금 뭐 희망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참고해 보실 만한 게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 로드맵이 2020년 11월 달에 그 당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90%까지 이제 맞춰버린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90%가 이제 너무 높다는 의견들이 좀 많고, 설령 90%를 한다 하더라도 2030년, 2035년은 너무 좀 빠르다. 그래서 90%에서 좀 낮추거나 아니면은 기간을 좀 뒤로 늦추겠다.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설마 그 공시가격 적용하는 걸 또 다주택, 1주택자 구분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기다려 보시면은 어떠실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변수가 있긴 있죠. 종부세 위헌 소송. 저도 이제 참여 중이어가지고 간혹가다 이렇게 그 진행 상태 연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소식은 예측 기사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된 거 아니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이게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좀 이런 세금 계산기 이런 거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일부 서비스는 무료고요. 전체를 다 쓰려면 유료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제 수강생들한테도 좀 뭔가 피드백을 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필요해서 이제 유료로 쓰고 있는데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 상속 관련된 거 일시적 2주택, 요거 제가 이제 설명드렸고, 이제 이거가 만약에 된다면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제 거의 모양이 갖춰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대출까지만 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